예, 각 당이 총선을 앞두고 발표하는 각종 정책 공약들 저희 뉴스쇼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요. 최근 개혁신당이 발표한 뒤에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 크게 일어난 정책 공약 한 가지를 논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입니다. 이 제도는 1984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한 40년이 된 제도예요. 현재 법상 노인의 나이는 만 65세죠. 그러니까 만 65세부터는 지하철이 무료인 건데 지하철의 적자가 심각해지면서부터 이 제도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개혁신당의 공약까지 나온 겁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측의 주장을 들으면서 우리 사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해보죠. 두 분의 패널 소개합니다. 대한노인의 김호일 회장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공약이 발표되고 나서 두 분이 뭐 각자 입장도 내시고 인터뷰하신 건 제가 봤는데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토론장에 나오신 건 처음이시죠? 이 주제로? 예, 이 주제로는 처음이고 사실 이제 김호일 회장님은 뭐 가끔 찾아뵙고 이렇게 그 노인 공약이라는 거 상의 드리고 했었는데 그러셨어요. 이렇게 또 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어떠세요, 회장님? 평소는 자주 봤는데 예. 이 주제를 가지고는 오늘 처음 토론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첫 토론입니다. 사실은 좀 불편한 자리였을 수도 있는데 두 분이 회피하지 않으시고 정책 토론에 당당하게 응하겠다 해주신 것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일단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고요.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한 분 답변이 너무 길어지면 제가 조금 끼어들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준석 대표님. 예. 일단 이 공약, 그러니까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뭐가 문제라고 보셔서 이런 공약을 내신 겁니까? 우선 지하철 이 무임승차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전두환 대통령 때 도입된 제도인데 그때 노인 인구 비율과 지금의 노인 인구 비율이 크게 차이 나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철 그 운송 수입 자체가 거의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거를 지하철 공채로 계속 메꾸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이게 좀 있으면 뭐 자본 잠시까지 다 가버리면은 사실상 국세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이걸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마지막으로 공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 지하철이 처음 도입되고 지방에도 이제 광역시에는 지하철들이 도입됐지만은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오히려 제값 다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서울 지역이나 이런 대도시권의 무임승차는 폐지하면서도 또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연간 12만 원 정도의 교통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 그리고 4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대안까지 내린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는 교통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김호일 대한노인 회장님 예.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뭐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그런데 지하철 적자는 심각해지니 이제는 좀 조정하자, 폐지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하철 적자 요인하고 노인이 무임승차하고는 상관관계가 일단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서범수 의원이 요청해서 국토교통부가 대한교통학계 연구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거기 보면은 승객 승차 여부와 상관없이 열차는 운행이 되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용이 상승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집에서 18도 실내 온도의 보완을 해놓고 전기료가 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부부가 있어도 내나 그 전기료고 아들이 또 참가해도 또 더 손님이 5명이 더 왔다고 전기가 더 드는 게 아니라 내나 18도는 같은 전기요금이에요. 18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나 저러나 전기료는 똑같이 들어간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지하철이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갈 때에 전기료는 사람이 탔든 안 탔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요인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 요금이 싸다든지 방만한 경영을 통해서 필요 없는 인건비가 나가든지 그런 요인이 적자 요인이지 사람 타는 거하고는 적자 요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노인이 안 타도 국가철도 KTX 이런 것도 적자입니다. 뭐 노인이 안 타도 왜 적자입니까? 어허. 그러니까 노인이 타든 안 타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노인이 그러니까 무료로 타든 안 포인트가 타든. 잘못 잡아졌다는 거지. 어차피 달리는 지하철에 노인이 타는 것뿐이지 않느냐 이 말씀이세요? 우선 지하철 이제 보통 서울에서는 10량씩 다니죠. 한 대가 10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칸이 한 20톤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러시아워 때는 200명씩 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차량이 20톤이면은요. 거기에 200명이 타면은 사람 무게가 거의 뭐 12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무임승차 비율에 따라 가지고 실제 운행 시에 전기요금이 차이가 납니다. 아, 차이가 나요? 그거는 뭐 물리학의 법칙이니까 날 수밖에 사람, 없는데 근데 무게에 따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하철 유지 비용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지하철 차량 탑승하는 데 드는 비용도 있지만은 뭐 화장실 청소 비용, 안내 비용, 쓰레기 치우는 비용,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은 무임이냐 유임이냐 가리지 않고 총 승객량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무임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관리 비용.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고 실제로 서울교통공사에 지금 연간 청소하는 기업이 자회사가 2개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에 도시철도공사랑 갈라져 있을 때 각자 자회사로 존재했는데 이 회사들의 그러니까 환경 관리하는 회사들의 매출이 합치면 1,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요금 말고도 지하철을 운영하는데 한 1,500억 원 정도의 청소 또는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승객량이랑 비례하는 비용도 있고 아닌 비용도 고정 비용도 있겠지만은 비례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이 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격 구조에서 저는 그 무임이라고 해가지고 비용이 더 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좀 살펴봐야 되고. 제가 이거 보면 항상 나오는 자료가 편익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무임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 같은 자료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 아까 용역 같은 거 얘기하시는데 용역 같은 게 기준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 뭐 2천억, 3천억의 무임승차에 의한 편익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내용 들여다보면은 뭐 자살 한 명의 가치가 5억인데 자살을 100명 덜 하시면 500억 뭐 이런 식으로 연구 용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 정치권에 주는 용역이라는 것이 좀 끼워 맞추기식 용역이 많습니다. 자, 회장님, 그 실제로 무임승차가 늘어나면 관리 비용이 늘어난다 지금 이런 주장이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하철에 근본적으로 관리 비용이 늘어나면은 지금은 IT나 저 소프트웨어가 발달돼 가지고 저 인천 지하철 2호선은 무인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 발급도 전부 무인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지하철 회사에 사람이 너무 많고 단순 업무인데 중간관리청이 많고 연봉 8천만 원이고 뭐 적자라면서 툭 하면은 저 파업하고 또 임금 올려주라 하고 저 적자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그런 경영 개선이 필요한 거지. 낮에 보면은 지하철이 텅텅 비어 다녀요. 텅텅 비어 다니는 거기에 노인이 탔다고 무슨 놈 적자가 나고 흑자 나고 상관이 없지. 또 러시아오 때는 놀고 있는 사람이 누가 그걸 탑니까? 노인이 안 타지. 그러니까 노인하고 또 지하철 타는데 장애인도 무료고 어린애도 무료입니다. 그러면 왜 투가면 노인 때문에 어린애나 장애인도 무료인데 왜 투가면 노인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데 지하철을 건설한 것도 노인들이 그 강부나 간호사나 저 월남전에 참여하고 달러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박정희 되는 이 지하철 만드는 사람이 노인들입니다. 만드는 노인한테 우대조 차원에서 그래 해주는 거고 다른 나라도 저 영국이나 저 프랑스는 100% 면제하고 있고 또 여러 나라가 하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노인한테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를 해요. 다른 나라는 노인이 없습니까? 자, 두 분이 지금 한 번씩 퐁당퐁당 말씀을 나눴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진행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개혁신당은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노인들께 매년 12만 원 정도의 선불 카드를 드리자 이런 대안을 제시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매년 12만 원 가지고 이제 어떤 것을 그럼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통 바우처 제도인데요, 사실상. 12만 원 정도면은 이게 뭐 택시, 버스, 지하철 어디든지 원하신 데 쓸 수 있다. 아, 택시도 탈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종량제 성격의 교통 바우처가 끝난 다음에는 40%가량의 할인된 요금으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건 국제사회에서 대부분 통용되는 그런 12만 원 다 쓰고 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제적으로도 뭐 다른 나라들에서는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버스, 지하철 그리고 또 택시까지 이야기했는데요.
교통 약자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역세권 아닌 곳에 사는 분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지원 받지 못하던 환경에서 지하철 못 타는 분들 오히려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알겠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회장님? 연 12만 원 교통 선불 카드를 준다는데 연 12만 원이면은 한 달에 1,000원이거든요. 네. 한 달에 10,000원이면은 지금 버스나 지하철 평균 1,400, 1,500원인데 왕복이면 3,000원 정도 들거든요. 그럼 10,000원이면 한 달에 한 3회 정도만 예출해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 한 달에 3번만 예출해라 하면은 방콕을 하고 가만히 있으라 하는데 방콕하라는 소리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노인이 건강이 얼마나 나빠집니까? 지하철 타니까 연 4천억 원 정도의 의료비 절감이 날 정도로 노인이 건강하고 국가에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인제에서 원래 30회 무료 성차관을 주겠다 하니까 인제군 노인이 7,654명인데 신청한 사람은 1,593명밖에 안 돼요. 예. 그래 교통 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무임이나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거지. 차 타러 안 갈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는 표퓰리즘이고 낭비입니다. 표퓰리즘이다. 12만 원 차 타러 타지 않는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거는 낭비거든. 그러니까 7,500명에 차 타려고 신청하는 사람 1,59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만 도움을 줘야지. 차 안 탈 사람만 돈을 주면은 국고 낭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그러니까 그 제도가 좀 모순이 있는 겁니다. 차를 타시는 분들 입장에선 매년 12만 원이 너무 적고 또 안 타시는 분들한테 굳이 12만 원 주는 건 낭비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이 교통바우처는 대표님? 어차피 저희가 2월이나 2년 규정을 저희가 어떻게 두냐에 따라 가지고 안 쓰시면 국고로 회수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봤을 때 자꾸 이제 월 10,000원이면은 3번만 다니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 기본 기초 연금이 예를 들어 30만 원 제공되면 30만 원만 쓰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교통 보조금의 형태에 따른 것이고요. 제가 월 10,000원으로 처음에 제시한 것은 그 정도면은 지금 전체 무임승차 손실액과 거기다 약간의 보조를 얹어가지고 유지 가능한 제도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걸 국회에서 합의하면은 한 달에 10만 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합의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것이고 개수 조정은 지금 여기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조금으로 생각해달라 그 말씀이신 거군요. 당연하죠. 그리고 뒤에 4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 오히려 교통 비용의 그런 문제이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지방 도시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순천에서 예를 들어서 매일 버스 한 번씩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 이 연간 쓰시는 그 버스비가 얼마일까 해봤더니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60만 원, 70만 원 아무 지원 없이 타고 다니시는 분일 텐데. 고속버스? 아니요. 순천 내에서 시내버스 하루에 1,500원씩 2번 타면 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60, 70만 원씩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2만 원 까고 그러면 50만 원에 40% 혜택까지 받으면은 지금 내는 비용의 절반 정도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공정하다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혜택이 할 수 있는 아주 지하철 좋은 없는 제도입니다. 지역 분들한테 혜택이 간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지하철 안 타는 지방 도시에 혜택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대한노인의 회장이 되고 나서 내가 시군구에다가 공문을 보내가 화성시라든지 홍성구라든지 거의 절반 정도가 버스도 무임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정책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 중으로 전 도시에 버스를 무임으로 하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해 있고 경주는 택시비까지 5,000원씩 줍니다. 노인들한테. 이런 식으로 시내버스나 지하철 없는데도 혜택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새삼스럽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파악을 해보지 못하고 제안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하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00원 이번에 올려가 1,550원 하려는데 일본이 1,620원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프랑스는 2,550원, 카나다는 2,980원, 미국은 3,400원, 영국은 3,790원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시작부터 요금이 너무 쌉니다. 200원이 원가인데 150원에 팔면 시작부터 적자 아닙니까? 그것이 누적대가 있는 거지. 노인이 타는 거하고 누적된 적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꾸 툭하면 노인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 지금은 IT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이 첨단적으로 발달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필요 없는 단순 업무인데 너무 직원이 많고 이러니까 자꾸 경영 개선 말씀하시는 인천 거예요. 예, 2호선은 무임으로 저 운행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두가 전산화를 최대한 활용하면은 인원을 줄여가 방만한 경영을 알겠습니다.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요금은 올려가야 됩니다. 시작부터 요금이 너무 낮으니까 다른 나라에 예. 비등하도록 올리면 예. 개선이 되고 정부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의료비 4천억 절감도 정부가 부담할 걸 지하철이 해결해 주니까 그만큼은 지원해야 되는 거고 정부가 국철만 지도 하는데 지금은 지하철이 온양온천도 가고 동두천 소요산도 가고 인천도 가고 춘천도 가니까 네. 저 국철의 보조 기능을 하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저 공익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든지 제정이 돼야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선무가 그 법이 빨리 개정 제정이 돼가 국고가 지원이 돼 가지고 해결해야지 노인이 성취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 걸 가지고 이걸 화제로 하는 거는 안 맞고 이거는 경로 우대지 않습니까? 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가지고 10대 경제 강국을 만드는 노인한테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우대를 하는 거 그걸 갖다 하지 말자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다. 한강의 기적 지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데 이 논의에서 예를 들어 아까 수송 원가로 해서 지하철 요금을 올리자고 하시는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그 인상 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모르셔서 그러는 겁니다. 원래 1,250원이었다가 이제 1,55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까 2,000원대 수송 원가를 이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젊은 세대에게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2,200원대까지 그럼 지하철 요금을 올리자는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수송 원가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고. 잠깐만 그거 확인하고 갈까요? 그러니까 회장님 이 그러니까 요금을 좀 더 내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무료로 하고 거는 이제 공론화해야지. 공론화해서 모든 세대가 다 모여가지고 지하철의 적자 요인을 같이 걱정을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그 요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잠깐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국가가 지원해줘야 되는 국가가 거죠. 지원을. 자, 이 대표님 이어가시죠. 화성시의 버스가 이제 노인들 무료화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화성은 지자체 중에서 불교부 단체라고 굉장히 자체 세수가 많은 곳입니다. 화성에서 되는 제도로 해가지고 뭐 세수가 낮은 동두천이나 이런 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슷한 논리라면은 뭐 경주에서 뭐가 지원되고 이런 것들 그게 전형적인 매표입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포퓰리즘에 가까운 것이고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한 제안인데 그렇게 그런 도시들처럼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신규 도입되는 지하철들 보면은 회장님 말씀하신 무인 운전이라는 건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무인 운전 이제 도입되어 있는데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점에 종점까지 타면 4,100원입니다. 근데 노인들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고 젊은 세대는 다 내고 있거든요. 최근에 신분당선에서 이제 그 민자회사니까 행정소송 내가지고 국가에서 노인 1인당 900원씩 국가가 세금을 메꿔라라는 이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예, 국가가 보조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실제로 국가에서 보조해야 되는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의료 4천억 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자꾸 편익 분석하는데 이런 게 끼어들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노인이 지하철을 타시면 자살을 더 적게 하시기 때문에 자살 1인당 5억으로 계산해가지고 뭐 1,000억의 편익이 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기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료 비용 이런 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서울 지하철 원가 구조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말씀 드릴게요. GTX 지금 노인 무료 혜택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산 김해 경철청 노인 경전철 노인 무임승차 없습니다. 신규 도입되는 지하철들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애초에 협약에서 노인 무임승차를 빼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어서 제가 지금 청취자 질문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네. 청취자 질문 중에서 좀 많이 들어오는 거를 각각 두 분께 하나씩 좀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지지하는 문자도 두 분한테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반론을 보내주신 분들도 꽤 많아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노인 회장님께는 지난 22일에 김호일 회장님께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 결혼도 하지 않고 애를 키워본 일도 없고 가정살림도 해본 일이 없다 보니 세상 물정을 몰라서 헛소리한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이것은 좀 과한 발언 아니냐라는 이런 청취자 좀 지적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을 모르고 하는 걸 내가 좀 과하게 표현을 한 건 좀 미안한데
살림을 살고 저 모든 걸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과 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저 그런 현실을 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조금 강한 거는 내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하실 말씀 혹시? 뭐 사실 그런데 지하철은 서울에 타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전문성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뭐 인생을 더 살아봐야지 안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나 이런 것에 기반한 토론보다는 실제 데이터를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예. 이준석 대표께도 이런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개혁신당이 노인 혐오를 조장해서 세대 갈라치기를 통해 지금 표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일종의 포퓰리즘 공약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게 포퓰리즘이 되려고 그러면은 뭘 자꾸 드린다 그래야죠. 오히려 버스도 무상하게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게 포퓰리즘인 것이고 갈라치기가 된다고 하기에는 저희가 보편적인 어떤 노인 교통복지에 대한 공약을 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누구냐로 했을 때는 역세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이 무임승차 혜택을 많이 보시는 분들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복지 재구조화를 가지고 갈라치기를 한다 그러면요. 앞으로 연금 개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손실이 발생하는 분들에게 다 갈라치기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아, 이 정도는 갈라치기라고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아까 제가 했던 예상 규모 네. 1조 2천억 정도거든요. 네. 연금 재구조화 이런 거면은 최소 몇십조 몇백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뭔가 이런 사회적인 개혁 아이템을 제시할 때마다 우리 개혁신당에서 논의를 시작할 때마다 갈라치기다 혐오다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요. 대한민국 아무것도 개혁 아젠다 다루지 못합니다. 자, 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치는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정치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북구, 삼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이 지상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가 노인이든 청년이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제도를 깎아내리는 것이 정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청년 따로 있고 노인 따로 있는 겁니까? 어린애가 자라서 청년 되고 청년이 장년 되고 장년이 노인 되지. 나도 초등학교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나이가 87이 됐어요. 그러셨어요. 그래 세월이 나를 노인 만들었지 따로 알겠습니다. 노인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청송군은 연령을 떠나서 모두한테 버스를 무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가가지고 청소년의 경기가 엄청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자꾸 태보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됐고 정치가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치를 해야지 개혁신당은 전부 주는 복지도 좀 후퇴를 시키자 하면은 그러면 그런 당을 마로 만듭니까? 모든 국민이 다 잘 사는 당을 만들고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지. 회장님이 아마 지금 마무리 발언까지 좀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준석 대표께 1분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회장님 말씀하셨던 뭐 청송의 사례 이런 것들, 전 청송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거기 버스가 싸기 때문에 아니면 버스가 무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광하러 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사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그 왜곡된 가격 구조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데도 당고개역 사시는 분은요. 1km 거리는 상계 중앙시장 가시는 비용보다 경동시장 가시는 비용이 쌉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은 그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때문에 결국 상권 자체도 지금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고 한 가지 통계만 제시할게요.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경마장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